자, 이번 시간에 지적 측량,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적부심사 등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어려운 것이 측량의 종류라고 절대적인 한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이라고 하는 거, 등록상 정정, 축척 변경, 등록상 말소 이런 것들이 토지 표시 항목을 지적 공부에 바꾸는 것을 가리켜서 새롭게 만들거나 바꾸거나 또 말소하는 것을 가리켜서 토지의 이동. 그래서 이런 토지 이동을 있게 되면은 측량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지적 공부에 반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될 텐데 이때 지목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합병에 있어서는 따로 이 측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복구 측량,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 묶어서 가야 되죠. 이복 확제 중에서 자, 복구 측량이라고 하는 거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된다. 뭘 가지고? 바로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의 결의서, 지적 공부 등본, 부동산 종합 증명서, 마지막 복제된 지적 공부 등을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할 자료가 없다. 그러면 이제 복구 측량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 확정 측량, 신도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지번 관련해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 지금 행축지 준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 확정 측량 등을 실시한다. 또 이제 하나가 새로 밑그림 그린 것 중에 하나가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적 재조사 측량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배치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가리켜서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부른다. 해서 이복 확제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지적 공부를 정례견 측량이다. 이에 대응해서 똑바로 측량했는가 확인하는 것을 검사 측량, 이에 대응해서 검사 측량 안 해도 되는 거 바로 지적 공부 정리 목적이 아닌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이라든가 또는 경계 복원 측량 등은 지금 이것은 검사 측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서 요렇게 측량의 종류,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복 확제, 이복 확제, 이복 확제. 거기서 파생되는 주제가 토지 이동,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그 다음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분할과 합병, 지목 변경까지 있었고요. 나머지 세 개,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등록상 말소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토지의 이동 종목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측량 관련해서 쟁점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지금 측량 의뢰라고 하는 거 할 수 없는 거 있었죠. 국가가 알아서 하는 게 지적 재조사 측량,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것을 검사 측량 등은 의뢰할 수 없다. 자, 측량 의뢰 있으면 지적 소관청에게 다음 날까지 수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아까 우리가 이제 복구 자료를 볼 수 없는 것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복구 자료가 될 수 없다라고 할 것 해서 측량 이루어지게 될 테고요. 검사 측량 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바로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한 문제 거의 구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측량기간, 검사기간이라고 해서, 자, 먼저 합의가 없다라고 전제했을 때 기본적으로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지적 기준점을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15점 이하이면은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4일을 가산을 하게 된다. 근데 15점 초과할 때는 앞에 4일에다가 추가적으로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을 가산하게 된다.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 좀 이따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한편 합의하게 되면 4분의 3, 4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측량기간 4분의 3, 검사기간 4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잘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지적 적부심사 등이 문제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지적 적부심사를 논하기 위해서는 지적위원회, 그 중에서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 오직 한 가지만 의결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에 대해서 중앙지적위원회라는 것은 재심사 등등등을 의결하게 된다. 비교해서 시군구에 두는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거, 시결청이라고 하는 거, 시결청이라고 하는 거, 시결청. 그래서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상의 심의 의결, 지번별 제곱미터 금액의 결정, 청산금에 관한 상에서 하여튼 지금까지 문제 구성할 때, 자, 중앙정부에 두는 중앙지적위원회, 국토부에 두는 중앙지적위원회, 시도에 두는 지방지적위원회, 시군구 지적소관청에 두는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상은 무조건 한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리고 나서 검토될 거, 자, 적부심사
적부심사 청구상이라고 적부심사 청구를 하게 된다 해서 요 근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고요. 결과물 나오면 7일 이내 그 내용을 통지를 해줘야 된다. 나머지는 거의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 앞에 5일 뒤에 7일이라고 하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해 주실 것. 자, 문제 가지고 쟁점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지적 청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해서 외우셔야 되죠. 이복 확제해서 경계보건 청량, 지적 현황 청량 이런 것이 바로 주된 청량의 종류가 되게 된다. 그래서 검사할 때 청량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경계 복원할 때 지적 현황이라고 하는 것. 현황을 보기 위해서 청량을 한다. 나머지가 이복 확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등록 말소라고 하는 것. 이게 뭐가 된다? 토지 이동 종목이 되게 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토지 이동 종목 8개를 외워야 돼. 신규 등록, 등록소나 분할 합병, 지목 변경이 있었고요. 축척 변경, 등록상의 정정과 말소라고 하는 거. 이렇게 토지 이동 종목 8개를 외우고 들어가야 돼. 물론 합병이나 지목 변경은 따로 청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다시 갑시다. 이복 확제라고 하는 거, 이동 청량에는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지적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자, 다시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것을 등록 전환, 분할과 합병이라고 하는 거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돼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자,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거 있겠고요. 축척 변경, 등록상의 정정이라고 하는 거, 등록상의 말소라고 하는 거. 요렇게 세 가지 소탈 8개. 이게 이제 세팅이 되셔야 돼요. 힘들지만은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복 확제, 그리고 검사 청량, 나머지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청량에는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등이 존재하게 된다. 요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4번 이렇게 뽑아냈었고, 이건 무조건 이복 확제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검사 청량까지 다. 그 다음 주제 세 문제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지적 청량 실시할 대상으로 틀린 것은 해서 뒤에 지적 재조사 이복 확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검사 청량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답은 3번 될 테고요. 현황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시행책에서 토지에 이동이 있는 경우, 이걸 우리가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신도시 만들고 재개발 재건축할 때 하는 청량을 뭐라고 부른다?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답은요 3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한 문제 더 보시겠습니다. 자, 청량할 실시할 경우를 모두 고르시에서 30회 때 나왔던 문제 해서 자, 신규 등록 뭐가 됩니까? 이동의 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구에 나와 있죠? 이복 확제 중에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거, 등록 말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복 확제 중에서 검사 청량은 빠져 있고 이복 확제에서 신규 등록과 등록 말소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이동 청량의 예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다시 갑시다. 이복 확제 있었죠? 이복자 확제라고 하는 거, 이복 확제. 이게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청량이 되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경계 복원이라든가 또는 지적 현황 청량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어떻다? 검사 청량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복 확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어떻다? 검사 청량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지적 공부에 정리한다. 그 중에 어려운 게 이 토지 이동,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이 있었고요.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등록상 말소라고 하는 거, 이 8개 토지 이동 종목이 세팅이 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제일 어려운 파트고 버거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면적을 측정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합병, 지목 변경에 있어서는 따로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없다. 합병 2개 면적을 합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목 변경, 어차피 면적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 해서 합병 얘기할 때는 항상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제가 제일 상당히 뒤에서 이슈가 되게 됩니다. 답은 3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답이 여기 들어가야 되죠. 국가가 하는 게 뭐가 된다? 지적 재조사 측량. 그 다음에 지자체가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검사 측량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측량을 의뢰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해서 답을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요렇게 가는 거예요. 답 외우고 들어가야 돼. 법조문을 통해서 시험 문제 내릴 수 있는 게 다 줄을 서 있습니다. 그걸 이제 외우느냐 못 외우느냐 이 싸움일 뿐이에요. 하여튼 이복 학제, 검사 측량, 경기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까지 이게 측량의 주요한 종류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동이라고 하는 개념, 신규 등록, 등록순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 등록상의 정정과 말소라고 하는 거, 요렇게 8개 항목 제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지적 측량 의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1번 토지 소유자 토지 분할하는 경우 측량을 의뢰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 보면서 이제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국토기획법이라고 하는 데서 그런 게 있었어요. 자, 바로 준공검사라고 하는 거. 요거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었다. 해서 토지 분할에 있어서는 어떻다? 따로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왜? 개인이 땅을 쪼개는 게 아니라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해서 요렇게 개들이 알아서 땅을 쪼개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 준공검사 필요가 없다 이런 주제와 연계되고요.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사람, 자,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일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자, 중요 포인트 요거 나와 있죠. 지적측량 수행자, 자,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바로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요걸 갖고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투입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나올 일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적공부에 보존 이런 거 할 때 한두 번 출연하지만은 시도지사는 지번 변경, 축척 변경할 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나올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지적기점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측량검사, 이게 어렵다는 거야. 검사 측량이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측량검사라는 용어를 쓴다. 5일에 4일이라고 해서 측량기간 5일, 측량검사기간 4일.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이렇게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측량검사기간 이렇게 나오니까 느낌상 이게 마치 측량기간처럼 착각을 할 수 있게 되는 영역이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틀리게 뽑았나요? 그래서 자, 4분의 3은 측량기간, 검사기간 얼마? 4분의 1이라고 해서 답은 5번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측량기간, 검사기간 얘기도 거의 2년에 한 문제 구성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파트에서는 지금 주된 이슈가 측량의 종류라고 하는 개념 제일 어려웠었고요. 그럼 측량기간, 검사기간 두 번째 이슈. 아까 측량 의뢰할 수 없는 거 있었고요.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 다음 이슈 3화 내야 될 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서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 수행자가 합의해서 측량기간, 측량검사기간을 정했고 20일로 정했다. 4분의 3, 4분의 1에서 여기서 포인트 검사기간은 해서 바로 5일 이렇게 갑니다. 깜빡 잘못하면 4분의 3, 15일 이렇게 딱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하기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량기간은 너무 쉬우니까 측량검사기간 4분의 1을 가지고 쟁점을 삼아냈다. 그 다음 이슈 삼아내야 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똑같이 측량기간, 검사기간에 관한 문제. 이게 이제 잠시만 끊었다 할까요? 자, 계속해서 같은 문제 패턴 나와 있죠. 아까 이제 20일짜리 있었고, 요거는 이제 보니까 합의해서 40일을 측량기간, 검사기간으로 삼게 된다 해서 4분의 3은 측량기간, 검사기간은 4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 유형 세 번째 문제 가볼까요? 총 네 번째 문제네요. 그래서 이게 29회 때 문제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조문 그대로 카피를 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연결하시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이 됐었고요. 측량기간, 검사기간, 자,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로 간다 해서 이 중간에 보면 합의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적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검사, 측량과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15점 이하이면 5일 사이에다 각 4일을 가산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점을 초과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 바로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초과하는 4점마다 어떻다?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라고 할 것. 그리고 앞에는 이제 앞에서 4일 있었죠? 기본 4일에다가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를 가산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6년간 나왔던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 대단히 법조 문제 자체가 개쓰레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지적 기준점 설치하는 경우 15점 이하일 때는 그냥 측량기간, 검사기간에 각 4일을 가산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점을 초과할 때는 아까 가산했던 그 4일을 가산을 하고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다시 어떻다? 1일을 가산한다. 그럼 이제 해석하면 이런 식이지. 12점, 지적기준점 12점을 설치한다. 그럼 지적기준점 설치 안 하면 기본이 5일에 4일이었었죠.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각 4일을 가산하게 된다라고 할 것. 요렇게 해서 9일에 8일 이런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말이죠. 문제는 이거야. 19점이다. 그럼 15점을 초과하는 케이스가 되겠고, 일단 5일, 4일에다가 어떻다? 4일에, 자, 여기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4일을 가산을 해야 될 것이고, 15점을 초과하는 4점이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4점마다 어떻다? 플러스 1일을 가산하게 된다. 차라리 그림 글씨로 쓰면 오히려 편할 것 같은데 문장이 더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경우의 수 따져봐야 돼요. 다시 12점이다. 지적기준점을 설치한다 라고 하면 기본 5일 4일은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럼 지적기준점을 설치했다. 그게 15점 이하이면 여기다가 5일 4일에 각 4일을 가산하게 된다. 그 측량기간 9일, 검사기간 4일. 그런데 자, 이 지적기준점 개수가 15점을 초과한다. 예를 들어서 19점이다 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다시 5일 4일에다가 어떻다? 4일을 가산하고 추가적으로 자, 초과는 4점마다 어떻다? 1일을 가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오버하시면 안 돼. 20점이 어떻게 되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 문장 정도만 내더라도 다 아작이 납니다. 거의 다 못 풀어요. 제가 작년인가 어떤 분이 저한테, 작년인가 재작년 헷갈리는데 이상한 문제를 하나 뭐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풀어달라고. 못 풀겠더라고. 그럼 이제 내가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7년인가 8년 공부했는데 내가 모르는 문제면 그 문제를 낸 새끼 웃긴 새끼지. 대부분의 모의고사는 그런 게 그따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2점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는 우리 시험 범위를 뛰어넘는 얘기라고요. 그런 문제 안 낸다고. 근데 이제 보통 수험생들이 그런 걸 뒤지게 공부해. 그럼 그 공부를 하신 분이 이렇게 요치 잘하는 문제를 잘 푸냐? 못 풀어. 착각이에요, 착각. 절대로 오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다시 갑시다. 자, 합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그런데 합의가 없는데 이게 이제 너무 지역이 넓어가지고 지적 기준점 몇 개를 찍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다? 각 4일을 가산하니까 9일에 8일을 측량기간, 검사기간으로 삼게 된다. 근데 찍다 보니까 15점을 초과하게 되면은 일단은 15점을 초과하게 되면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니까 4일씩을 어떻다? 가산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어떻다? 또 하루를 가산한다. 그래서 만약 지적 기준점에 19점을 찍는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9일, 8일에다 각 하루씩을 가산한다 해서 10일에 9일 이런 식의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자료 정리해 놨으니까 외우셔야 해서 제일 까다로운 형태 문제. 그럼 이 문제가 제일 난이도가 있게 29회 때인가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은 예시가 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지적 측량 수행자, 측량 의뢰인 값과 지적 측량 수행자 의 간에 지적 기준점에 대한 합의
자, 측량기관, 검사기관 합의 없이 이렇게 측량을 진행을 하고자 한다. 자, 지적기준점을 10점을 찍는 경우와 지적기준점을 자, 19점을 찍는 경우 각 측량기관, 검사기관을 구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들 보나마나 낼 수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아까 기본 5일, 4일에다가 15점 이하가 될 때는 그냥 4일씩만 가산하면 그걸로 끝난다. 9일에 8일이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19점이다. 그러면 이제 9일에 8일에 또 추가적으로 하루씩을 가산을 하게 된다. 근데 극단적으로 뭐 20점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실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 문제 지금 다시 가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자, 15점 이하일 때는 일단 4일을 가산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리고 나서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자, 앞에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바로 1일을 가산하게 된다 해서 하여튼 이렇게 좀 어려웠던 문제 29회 때 문제 보셨습니다. 자, 길게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위원회 관련한 주제에서 25회 때 나왔던 문제 제척사유라고 하는 거. 답은 이제 지금 3번이 되는데 별 의미 없어요, 이런 문제. 그래서 그 전에도 후에도 따져 모를 가치가 없다. 제척이라고 하는, 제척된다, 제척사유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논리 구조예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이 위원이 이해관계인이 되면 그 회의에서 다 의결상에서 빠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문제 취지는 뭐 3번을 제외하고는 다 이해관계인과 관련돼 있다라는 의미에서 찍어야 될 문제. 지금 공간정보법 7년 유효자 7년 문제인가요? 84문제 중에서 지금 한 3번째 버릴 문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게요. 자, 공간정보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에서 이 문제도 별 의미가 없죠. 회의 개최 얼마? 5일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그럼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 또 앞으로 나올 문제는 회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 의결서 내용을 7일 이내 통지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아마 이슈가 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가 되는 개념. 자, 우리가 회의, 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적위원 과반수,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 어디나 다 공통적인 이슈가 되게 된다라고 하고 나머지 별 의미 없습니다. 답은 5번이었는데 그냥 좀 엽기적인 문제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의결상 나와 있나요? 해서 자, 지금 보니까 저 지적특량 적부심사에 대한 키워드 뭐라고요? 재심사. 그럼 바로 뭐가 된다? 중앙지적위원회. 자, 7년 동안 30회 때 한 문제 나왔었고 계속 같은 문제 보시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게 되면은 자, 25회 때 문제 지방지적위원회 심의결상 옳은 것을 해서 적부심사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문제 보셨고요. 세 번째 문제를 가서 보도록 합니다. 자, 보니까 자, 지적특량 성과의 다툼이 있을 때 시도지사를 거쳐서 키워드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거 지방지적위원회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지방지적위원회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슈가 될 거. 지금 세 문제 보셨고요. 네 번째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지적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1번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특량 수행자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자, 토지 지적특량 수행자가 측량하고 검사 측량이 이루어지고 등등등 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럼 적부심사 시도 단위다. 적부심사 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 청구상까지는 좋은데 사족을 붙여놨어. 바로 지적기술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해서 뒤쪽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7년 동안 네 번째 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해서 계속 같은 주제, 시도지사 뭐 7일 내에 의결서 통지해야 된다. 요거 중요 쟁점. 결과 나왔을 때 얼마? 7일 이내 통지해야 된다. 과거에 한참 유행했던 지문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셨고요. 여기까지 지금요 7년 동안 네 문제 구성됐었고 그 전에 이제 문제 구성할 때는 저 얘기랑 같이 출제가 됐었죠. 어디에서 이슈가 또 됐었냐면 바로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상이라고 하는 것도 주요 이슈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답은 이렇게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토지 이동, 그 다음에 지적 정리 살펴보겠습니다.